네, 3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요, 우리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요. 02-2077-6393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알짜 정보 찾으러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열어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답심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층 건물 중 9층으로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 주택이네요. 동대문구 하면 굉장히 이런 상권이 잘 형성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 호재가 다양한데 한 번에 단기에 이루어지는 이 용산이나 청량리 역세권 이 주변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낮아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5차선 왕복도로 일면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좀 높아서 소액 가지고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일대가 정비사업, 재개발 촉진지구 이런 각종 건축의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 상업지나 준주거에서만 소액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소형 평형대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데 희소 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다는 희소 가치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7광역 중심 체제로 2030년까지 서울시가 개발이 예정이 돼 있죠. 청량리와 왕십리 역세권 일대에 이런 다양한 호재들도 듬뿍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포인트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지금 5차선 도로 일면에 위치한 5호선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5호선에서 도보 3분이면 정말 말 그대로 초역세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주변 일대가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서 역세권 3분 거리는 전체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곳을 이제 천호대로라고 부르는데요. 답심역에서 출발해서 강동구 천호 역세권까지 왕복 8차선 일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일 역세권은 5호선 답심리 역세권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고요. 인근의 지하철을 살펴보시게 되면 2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 1호선, 7호선이 교차로 환승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을 통해서 다중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복 5차선 일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가 가지는 통풍, 채광, 이런 개방감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상업지에서 이런 소형 평형대의 부동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임대인분이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편하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입지가 훌륭한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입지적인 매력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왜 또 희소 가치가 높은 건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선 청량리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개발 호재가 좀 있는 지역이 전농동과 답심리 역세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다 되었거나 재개발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용답동 108-1구역 같은 경우에는 GS 자이에서 거의 2,000세대 규모로 이제 관리 처분을 준비하고 있겠고요. 답심리 14, 1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크 뷰 자이로서 건축이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거 지역들은 다 이제 건축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 이런 소형 평형대 부동산 공급이 없다라고 누차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역세권의 이제 상업지역 토지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평당가가 1,000만 원 이상 또 상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에도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신축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도 신축으로 공급될 사례가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대비했을 때 90%를 넘어가는 지역이 되겠고요. 월차임 같은 경우에도 2억대 중반의 매수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거의 중구와 종로와 맞먹는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 가치를 이용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희소 가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집주인분께서 임차인의 상대로 좀 편하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급의 희소 가치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거기에 또 소형 오피스텔의 장점까지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청량리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가 원큐에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노선부터 C 노선이 청량리를 경유했다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2025년도까지 개발이 지금 현재 잡혀 있겠고요. 이미 확정됐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KTX 경강선도 오픈이 되었고, 왕십리에서 마지막 점거가 이루어졌던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역세권에 8월 달부터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만 해도 벌써 4가지가 신설로서 개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동부청가와 이제 청량리 588번지 일대는 롯데에서 시행사로 지금은 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일반 분양이 곧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캠프킹과 마찬가지로 65층 건축물로 1개 동, 45층 건축물로 이제 7개 동 해서 초고층 63빌딩 높이 정도의 건축물들이 향후에 2025년까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좀 풀어줌으로써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증축하는 형식의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왕십리와 청량리는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의 7대 광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고 청량리를 주변으로 한 용두 제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슬럼화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나 임대가 좀 낮은 편인데요. 답심리 역세권은 5호선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나 월세가가 높아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 소액 투자 어느 만큼 소액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분양 금액이 이제 2억 6,500만 원입니다. 15층 건축물 70세대 중에서 오늘은 9층에 도로변으로 보고 있는 구조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2억 6,500만 원 분양가에 이제 전세는 2억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시장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이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로 계약금 유치와 함께 바로 임차 확보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100만 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70%까지, 60% 정도까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담보대출은 좀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한 8,500만 원 정도 실투자해서 이자분 제외하고 월 수익도 고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재 만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우리 주요 정보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희 전화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주세요. 02-2077-6393번으로 문 뚝뚝 두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정보는 또 어떤 곳인지 한번 떠나볼 텐데 우리 두 번째 부동산 정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층 건물 내 8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서울의 중심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물건이네요. 기본 정보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투자 포인트가 3가지로 간략하게 이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은 이제 검증된 임대 수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근 일대가 시장권이나 업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접근, 직주 근접형이 아닌 직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장권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신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4대 이제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5대 시장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도 수요, 둘째도 수요, 그러니까는 업무타운의 배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중구 같은 경우 이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과 동대문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각 포인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검증된 임대 수요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중구의 유동인구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토요일에는 이제 강남권대랑 동대문 운동장 권역 때는 차 타고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 주변 일대 종소하는 임차인들한테 임대 놓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겠는데 우선 신당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대 시장권역이 형성이 되어 있죠. 동대문 운동장, 중앙시장, 만물시장, 풍물시장, 주방 가구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중구와 종로가 구도심이긴 하지만 강남 테헤란보다 더 넓은 면적의 상업지 형성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 비율이 70%고 30%가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거로 공급되는 부동산의 양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 수익이 매수가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이 주변 일대의 월세나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임대인분들께서 임대를 주기 좀 미안한 임차인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임대를 줄 만큼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상업지로서 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업무지구의 배우지 역시나 이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당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4대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측부에 살펴보시면 이제 왕십리 역세권이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지금 센트라스나 텐질 1, 2차가 입주를 했는데 25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비했을 때 거의 매년 1억씩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현재 9억 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전세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아파트조차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는 업무타운이나 이런 시장권 형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상단부에 있는 신설동 역세권과 동묘 역세권이 있죠. 이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차인들이 이 4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학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패턴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95% 이상이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새벽에 출퇴근하는 통근 수요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비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최우선 입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이나 약수동에 대비했을 때 월세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전세가도 1,000만 원 정도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 관광특구로 지역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동과 동대문의 공통적인 상황을 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그 쇼핑타운이죠. 그래서 명동에서는 신세계로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동대문에서는 두산타워가 면세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과거 거평 프레아는 이제 현대 아울렛으로 개장이 새로 되었는데요. 이 주변 일대 이렇게 면세 사업이 많고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 창출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 지역은 토지 평당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공시지가도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100만 원씩 정도 합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동대문이 성황하면 할수록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황학동이 가지는 가치는 계속해서 나날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토지 평당가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수준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도 가장 신축으로서의 현황을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대가 상향에 따른 매매가 상향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하다가 편하게 나중에 전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부를 다방면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쭤볼게요. 가격적인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분양 금액은 이제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제 준공이 3개월 정도 후면 나오기 때문에요. 임장 활동하셔서 내부 골조 상태나 인테리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는데 전세 보증금은 2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는 3천,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그러니까 반전세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사업자 활용하신다면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갖고 월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중국 황학동의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투자 전에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현장에 오셔서요. 골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부, 외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전세가, 월세가 확인하셔서 실투자 금액이 정말 소액인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중국 황학동의 아파트 주요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모던 컨설팅 박민수 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